학년 이제 완자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완자 이제 수업하기 전에 그 교과서 수학을 먼저 보시고 이렇게 완자 수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수업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다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완자에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복습 개념으로 살짝만 짚어보고 문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그 이지수학 사이트에서 교과서 수학을 먼저 보시고 수학 익힘 풀어보고 수학 익힘이 잘 안 풀리면 다시 수학 보고 그렇게 해서 수학 익힘이 잘 풀린다 그러면 완자를 넘어와서 완자 수업을 듣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고 또 문제가 안 풀리면 다시 수업을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수학 능력이 오르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것과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계산입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계산에서는 자 중요했던 거 교과서 수학에서도 강조했었던 거 자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죠. 덧셈과 뺄셈이 있을 때는 다른 곱하기나 나누기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부분 제일 중요하죠. 괄호가 있을 때는 뭐부터 푼다? 항상 괄호부터 푼다. 이거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괄호부터 풀어요. 괄호 순서를 이제 살펴보면 이거를 소괄호라 그래요. 소괄호. 그 다음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걸 중괄호라고 그러고 그 다음 대괄호예요. 그래서 소괄호 아닌 거 먼저 풀고 그 다음 중괄호 풀고 그 다음 대괄호 푸는데 각각의 이제 방법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는 그런 식의 계산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괄호 순서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한번 볼까요? 41 빼기 13 더하기 7이죠. 빼기하고 더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행칙대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41 빼기 13 하면 28이 되죠. 28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8 더하기 7 해서 35가 오는 겁니다. 자,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부터 푼다 그랬죠. 자, 그래서 13 더하기 7 하면 20. 그래서 20이 여기 와 있는 거죠. 41 빼기 20 하면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개념 플러스 보면 괄호가 없을 때와 있을 때 계산 순서가 같은 식이죠. 자, 무슨 소리냐. 괄호가 있든 없든 계산 순서가 같다는 거예요. 자, 41 빼기 13 하면 28. 여기 와 있죠? 더하기 7 하면 35인데 괄호가 여기 앞에 있다면 어차피 더하기 빼기만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가기 때문에 괄호가 있어도 어차피 식의 순서는 같다는 거예요. 28 더하기 7은 35.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괄호 있으면 괄호부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푼다. 자, 이것만 계속 기억하면 되겠죠. 다음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것도 교과서 수학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부터 푼다. 무조건 괄호가 제일 먼저입니다. 1번 순서 괄호. 자,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간다. 교과서 수학에서 다 언급했던 부분이죠. 자, 보면 나누기 곱하기 있죠. 그러니까 괄호는 없으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로 가겠습니다. 60 나누기 5 하면 12. 그래서 12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 12 곱하기 3 하니까 36. 근데 여기는 괄호가 먼저 있죠. 그러니까 괄호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15. 60 나누기 15 하니까 4 나왔죠. 식이 값이 다르죠. 괄호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밑에는 괄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식 계산 순서가 같다 그러죠. 즉 앞에 괄호가 있으면 어차피 앞에서부터 뒤로 가기 때문에 계산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도 12가 되고 곱하기 3은 36. 여기도 어차피 괄호가 있으니까 60 나누기 하면 12. 12 곱하기 3은 36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괄호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죠 사실. 그런데 해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1번과 2번이 있는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차이점은 괄호가 있고 없고죠. 2번은 괄호가 있고 1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어떻게 푸냐?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의 순서가 조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은 30, 4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44는 여기 오는 거예요. 44. 다음 29를 더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하면 73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부터 풀어준 겁니다. 31 더하기 29를 하면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왜? 뒤쪽 걸 계산했기 때문에 75 빼기는 전혀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겁니다. 75. 그러면 15.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괄호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매우 중요하죠. 75 빼기 31 더하기 29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고, 이거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는 거 했죠. 두 식의 계산 결과는 다르다는 거. 만약에 괄호가 여기 있었다면 계산 결과는 똑같겠죠. 왜? 앞에서부터 뒤로 가기 때문에 1번, 2번이 되죠. 여기도 1번, 2번 똑같게 되지만 지금 괄호가 어디 있나요? 뒤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순서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항상 괄호 먼저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자, 곱하기 나누기죠. 여기서 보면 42 나누기 7 곱하기 3 1번씩과 42 나누기 7 곱하기 3 2번씩인데 차이점 동일하죠. 뭐가 있고 없고? 괄호가 있고 없고입니다. 괄호가 없을 때는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괄호가 있을 때는 첫 번째 괄호부터 풀고 두 번째 앞에서부터 뒤로 풀어주는 거, 자, 기억하시고요. 42 나누기 7하면 6, 그러니까 6을 여기다 써주겠죠. 다음 곱하기 3 그대로 써주면 6, 3, 18. 자, 7, 여기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부터 풀어주는 거. 7, 3, 21. 42 나누기 42 여기 그대로 써주고요. 21 여기다 써주고 41 나누기 21하면 2가 되죠. 괄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계산 결과가. 자, 여기는 괄호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자, 여기는 괄호가 있죠? 그러니까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 식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 이 식도 마찬가지로 괄호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게 1번, 2번이 되기 때문에 앞과 동일하게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번, 2번이 돼서 계산 순서가 달라졌어요. 계산 결과도 달라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 앞에 괄호가 있을 때 없을 때 계산 결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1번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한 문제만. 요거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 괄호가 있습니까? 없죠. 괄호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 앞에서 뒤. 그러니까 여기를 가장 먼저 해줘야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 1번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확인사항 뭐가 있을까요?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괄호가 없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뒤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되겠죠? 1번. 그래서 더해주면은 75가 되겠죠? 자, 75 여기다 써주고 빼기 13 해주면 6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이거는 괄호가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3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만약에 어려우면 댓글 달아주세요. 3번 문제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4번 곱하기 나누기죠.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 자,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괄호가 없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뒤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먼저가 되겠죠. 자, 5번 계산 순서 나타내고 계산해보라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똑같아요. 괄호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괄호 없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풀어주는 겁니다. 1번 76에 42죠. 42 여기 써주고 나누기 3은 그대로 3 42 나누기 3 하면 14가 나오죠. 2번 여러분 이제 괄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순서대로 풀어주면 좋겠죠.
6번 하나는 풀어주겠습니다. 앞에 안 풀었으니까. 어느 가게에서 과자를 한 상자에 3개씩 4줄로 넣었습니다. 3개씩 이게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3이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러면 곱셈으로 바꾸면 3, 4 이렇게 되겠죠?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과자 48개를 모두 넣을 때 필요한 상자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은 48을 몇으로 나눠야 돼요? 12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과자가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하면 48 나누기 12인데 교과서 수학에서도 했지만 이거 전체를 식으로 하기 위해서 12 대신에 뭘 한다고 했죠? 괄호하고 3 곱하기 4 이렇게 넣어준다고 그랬죠? 자,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필요한 상자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고 답을 구하세요. 방금 이렇게 바꿔줬죠. 48 나누기 3 곱하기 4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쳤고요. 수업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친구들은 이지수학, 교과서 수학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